실무자에서는 자기 업무를 마스터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중고신입 이런 분들을 선호하게 된 배경이 빨리 자신만의 전투력을 내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의 노하우들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쉬워요. 7년차부터 12년차가 팀장급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실무만 하고 있다? 안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무경력으로 얘기하는.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를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3년차 미만을 흔히 주니어라고 합니다. 이제 주니어 레벨에서는 뭔가 프로세스를 파악한 경험이 없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프로세스가 다 다릅니다. 프로세스라는 거는 순서와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든 주니어 때 제일 중요한 건 프로세스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파악해서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고신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분들을 선호하게 된 배경이, 그래도 일을 해본 사람이 회사 들어와서 적응을 빨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빨리 자신만의 전투력을 내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프로세스를 빨리 파악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게 내 역할을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중고신입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중고신입이다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무경력으로 얘기하는. 무경력이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년차 미만이라면 어느 회사에 가서든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게 일하는 경험,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봐라. 여기에서는 대단한 성공 경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내가 적용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3에서 7년 차를 우리는 흔히 실무자라고 합니다. 실무자에서는 자기 업무를 마스터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노하우가 몇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돼. 예컨대 지금 이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편집하는 것, 유튜브의 관리자로서 3에서 7년 차라면 썸네일을 할 때는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뽑는 게 좋습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촬영이라든지 편집을 할 때는 이 순서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런 식의 나만의 노하우들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 내가 했던 프로세스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생산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도 측정해보고 성과도 측정해보고 다양하게 해봤더니 이게 최적이더라고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 한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경력기술서라고 얘기합니다. 경력기술서의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은 제공이 돼야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경험들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7년차부터 12년차가 팀장급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팀장이라는 용어가 포지션 용어가 겹치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팀장이 임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팀장이 직원이 10,000명인 대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작은 조직이더라도 사람을 이끌어보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7에서 12년차인데 실무만 하고 있다? 안 맞아요. 물론 이제 외국계거나 이공계의 일부 직무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만 주구장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죠. 그래서 이 수직 계열화된 내용들을 갖게 되고 위로 올라가면서 관리자의 기능을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가면 관리만 하지는 않아요. 실무를 같이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대기업도 관리자를 없애고 실무 중심의 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을 키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7에서 12년차 요 단계에서는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사람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끈다라는 거는 엄청난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업무를 배분해주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사람을 동기부여해줘 본 경험, 이 경험이 없으면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3년차 이상으로 봐야겠죠?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 하나를 얘기하자면 13년차 이상부터는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은 최소 차장급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요즘엔 직급을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차장급 정도가 된다라면 이제 실무만 잘하는 걸로 아쉬워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일이 되게 만드는 건 과장급의 역할입니다. 차장은 부장을 도와서, 그래서 흔히 차부장을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차부장급이라고 한다면 다음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직에서 가장 똑똑한 레벨이 이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잘 키워놓으면 조직은 이제 알아서 굴러가게 되는 거죠.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험이 13년차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부터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탁월한 7에서 12년차의 리드급들이 있냐, 그리고 그 리드들을 따르는 실무진들이 있냐, 이런 것들만 잘 갖춰진다면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선순환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주위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20대의 이직과 30대의 이직에 대단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20대의 이직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직무를 탐색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나에게 맞는 직무나 산업이 어디냐 이거를 찾는 것만으로도 저는 20대 이직은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봐요. 20대의 이직에서 대단한 연봉 상승을 노리지 마세요. 하면 좋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직업, 나에게 맞는 직무, 나에게 맞는 산업을 잘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여러 번 해보는 거 되게 좋고요. 최대한 빨리 인턴을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도 중고 신입으로 다양하게 도전해보는 게 좋겠죠. 물론 첫 스타트 자체를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 때문에 30대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20대 중반 이 어딘가에서 커리어가 시작된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0대 이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고 하면 조직을 찾아가는 과정이 3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어라는 거를 고려할 때 직무와 산업과 직장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직업은 나의 경쟁력, 즉 강점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산업은 나의 관심도가 어디냐,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이 필드를 찾는 거예요. 직장은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가치관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기업, 적어도 내가 저기에서 어디까지 성장해보고 싶다는 게 좀 그려지는 회사, 이런 곳이 가치관이라고 우리는 통칭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쯤 되면요, 이제는 커리어에 뭔가 탄탄대로로 올라가 줘야 돼요. 사실 우리 생애 주기 전체를 봤을 때 커리어가 가장 쫙 성장하는 구간은 40대입니다. 40대 때가 에너지도 있고요, 젊고 그리고 똑똑해요. 많은 것들이 돌아가. 근데 비현실적인 것도 뭔지 알아요. 그리고 리더십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40대 때는 이제 정말 커리어를 딱 피크를 찍어야 될 이제 타이밍이 되는 거고, 50대 넘어가면 그런 40대들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되는 거겠죠. 그럼 30대는 어떤 시기냐고 했을 때 나의 직무 전문성 또는 실력을 쫙 끌어올리는 고속도로로 점점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30대 때 여러분이 가장 이직과 단일 회사를 결정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나를 키워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 내 30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걸 기준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20대 때 직무와 산업이 조금 비싼 것 같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 30대 때 바꾸시는 게 맞아요. 최대한 빨리 30대 초반에 끝내야지. 이 경험을 난 대기업 다녔어,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아, 다녔는데 30대 중반 돼 보니까 이 다음이 안 보이네, 우리 회사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지금 그런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무슨 성장을 하지? 답이 안 나오는데 그제서야 직무 전환한다?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바꾸는 시기는 20대고요 30대는 어느 정도로 찾아서 한 30대 초반까지는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취업이 늦기도 하고 졸업도 늦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사실은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기 위한 이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도 이때입니다. 30대 후반, 3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조직에서 체계도 배워봤고 일에 대한 것도 배워봤고 인적인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정리된 사람이 뜻이 섰어, 이제는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회사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 그럴 때 결정하는 게 창업인 거죠. 그러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한 방에 삐끗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20대 때 창업하시는 분들은 막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 그런 케이스는 아주 희소하고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한 번에 성공할지 몰라도 지속하기 어렵죠. 30대 중반 이후에 창업은 사실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30대 중반까지를 고려했을 때는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훈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직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0대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연차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커리어를 좀 일찍 시작해서 지금 7에서 12년 차 사이를 바라보고 있다, 그때 이직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관리자 이직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커리어를 늦게 시작해서 30대긴 하지만 아직 5년 차 어간이야, 그럼 실무자 이직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무자로서 아직 역량이 충분히 갖추지 않았는데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은 정말 최악이죠.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팀원들은 죽을 맛이고. 그러니까 사실 무능한 리더가 제일 재앙 같은 거거든요. 자기의 무능함에 그냥 도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차와 나의 역량 사이를 잘 보시고 내가 이제는 다음 단계가 관리자 혹은 사람들이 이끄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사내에서 경험해보시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직무와 산업과 직장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직장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그런 회사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빡 성장하는 회사도 있었고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팍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후에 이걸 다시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반등을 했고요. 경쟁력이 없이 그냥 트렌드 기조에 따라서 빡 성장하는 회사는 고등 꼬꾸라졌죠. 결국에는 회사가 경쟁력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회사만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가 내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어떤 토양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일시적으로 회사가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연봉 상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재무적인 상황이라면 매출이 급감했거나 수익이 줄어들어
바뀌었거나 적자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했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회사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한 투자, 더 큰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2보 전진과 1보 후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저는 굳이 이직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서 함께 성장을 도모하시는 게 훨씬 더 독보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고 연봉만 봐도 그렇고요. 그 성공을 경험한 뒤에 이직을 하면 내가 지금 이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차원의 연봉 상승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회사가 그냥 경쟁력이 없어. 더 이상 내가 성장할 기회 자체가 안 보여. 그리고 회사는 이것에 대한 타겟에 대한 전략과 아이디어가 없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태야 라고 한다면 그냥 이직을 빨리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직무를 오래 했다고 해서 내 커리어가 발전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많은 분들을 평가하고 또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1년을 10번 사는 사람과 10년을 한 번 사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배운 개념인데 너무 인사이트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까지 커리어가 발전하기까지 약 10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10년까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년을 한 번 산 사람은요. 그 직무를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쭉 가는 사람이죠. 경험일 수도 있고 관점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게 일관되게 쭉 간 사람이 보통 10년 정도 됐을 때 전문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을 10번 살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일을 10번 반복한 거예요. 물론 10번 반복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차쯤 됐을 때는 이미 내가 핸들링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주니어 때 했던 10가지 업무를 10번 반복했다라면 10가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차가 됐을 때는요 10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를 핸들링해야 되는 관점이 있어야 10년 차로서 의미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쭉 해나가면서 다양한 영역들을 보고 인접된 영역과 여러 협업도 해보고 장애물도 겪어보고 이러면서 나의 전문성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영역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왔다? 이거는 커리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나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사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채널에도 제가 나오게 된 것도 그렇고 제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문가의 한 명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물론 유튜브를 하면서 알려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라면 그런 데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사 직무를 저도 한 10년 딱 꽉 채워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했던 것들이 채용도 했고 교육도 했고 조직 문화도 했고 평가 시스템도 있고 노무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인사라는 한 영역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채용만 10년 해야 채용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채용이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평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육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노무를 핸들링할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 볼까요? 인사를 잘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인사만 잘해갖고는 인사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인사를 잘하려면 전략과 기획을 알아야 됩니다. 전략과 기획을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재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들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이 인접 직무된 직무나 산업 또는 부서에 대한 것들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영역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어떤 분야에도 전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채용도 물론 채용은 제가 메인으로 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채용은 그래 내가 전문성이 있다는 거 알겠어. 교육 잘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 이 통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성과를 내본 사람이 되게 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채용만 쭉 한 것도 아니고 인사라는 활동을 해가면서 다양한 인접 영역 프로젝트라든지 사업들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제가 이형이라는 캐릭터를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제가 어떤 산업 한 분야에만 있었더라면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내 커리어를 묵묵하게 해나간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해보고 다양한 성공 경험을 해본 것이 커리어가 성장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자리에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0대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40대가 낀 세대예요. 제가 40대인데 제 친구들을 보면 답이 나오죠. 대기업에서 40대 잘 나가는 친구들은 대표이사를 합니다. 대기업이 대표이사예요. 와 엄청 잘 나가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건 다 올라갔어요. 임원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 임원이 돼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30대들이 막 치고 올라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40대들 얘기예요? 그럼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변화와 상황에 대응조차가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40대는요, 우리나라가 고속성장할 때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성과가 잘 났어요. 실력이라는 건 뭘로 정의했었냐면 시키는 걸 잘할 수 있냐. 즉 예스맨적인 성향을 강요받았고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예스맨을 거부하는 시대가 된 거죠. 너만의 주체적인 생각, 너만의 기획, 너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가 지금의 어떤 커리어를 관통하고 있는데 40대가 이게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그리고 회사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30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30대들이 내 팀장으로 오기도 하고 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준비가 안 된 퇴사와 창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이건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고 필살기를 만드는 걸 연습해서 이직과 창업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는 40대가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또는 이미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40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릿지를 넣는 겁니다. 지금 소위 MG라고 하는 30대, 여기는요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의 언어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40대는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50대나 기성세대,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기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를 이 세대에 맞게 소통해 줄 수 있어요. 40대는 가능합니다. 근데 50대는 30대는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0대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 발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지를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면 조직에서는 당연히 이 40대를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승진시키고 발탁하게 될 겁니다. 일보다는 의미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이나모리 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워커홀릭처럼 보이는 사람도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취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취를 좋아하거든요. 성취를 해내면 일단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취 때문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내 나름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 의미의 의미를 정의하는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내 어떤 이기적인 관점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 결국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타인의 어떤 반응, 타인의 변화를 보면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무료해, 의미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봉사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보람찹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고 나에게 감사 표현을 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구나.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내 나름의 의미도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 커리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직장인들은요 하는 모든 일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요? 이거 왜 하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연구 개발을 해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물론 연봉 때문에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연구를 해서 더 나은 제품과 더 우리 고객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삶에, 내 커리어에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점점 이런 것들을 상실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AI 시대로 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본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의미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대단한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기에서 더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